한소영은 결혼식 날에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미소 짓던 그 순간, 그녀는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했지만 박진우가 나만 믿어라고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모든 두려움을 녹여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결혼 2년차 소영은 부엌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끝낸 손은 붉게 부어 있었고, 등 뒤로 시어머니 최정숙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설거지도 제대로 못하네. 이 그릇 좀 봐. 기름기가 그대로잖아. 소영은 다시 한번 그릇을 닦았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도 시어머니는 늘 뭔가를 찾아냈습니다. 물기 자국이 남았다거나 수세미 냄새가 난다거나. 처음엔 진짜 자신이 서툴러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도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요. 엄마, 소영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진우가 거실에서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내가 뭘 알아. 집안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진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소영은 그 침묵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남편은 늘 이랬습니다. 형식적으로 한마디 거들 뿐 진짜로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소영은 26에 진우를 만났습니다. 대학교 공활이 선배였던 그는 다정했고 배려심이 깊어 보였습니다. 소영이 힘들어할 때마다 커피를 건네주고 괜찮아? 라고 물어봐 주었습니다. 그 따뜻함에 소영은 마음을 열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인 소영에게는 기댈 곳이 필요했습니다. 진우는 그런 그녀에게 안식처처럼 느껴졌습니다. 프러포즈를 받았을 때 소영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시댁과의 첫 만남에서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우리 아들한테는 더 좋은 사람도 많은데. 시어머니는 소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소영은 최대한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진우의 엔지는 소영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진우가 소영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소영이 진우를 믿었습니다. 결혼 후 소영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의 식사를 준비했고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시누이가 오면 정성껏 차를 내왔고 아이 돌보는 것도 도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늘 질책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해야지. 요즘 며느리들은 다들 이 정도는 하던데. 우리 아들이 널 만나서 고생이야. 소영은 참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소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나니 밤 11시였습니다. 진우는 벌써 잠들어 있었습니다. 소영은 자신이 이 집에서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아내일까요? 며느리일까요? 아니면 그저 가사 도우미일까요?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또 한마디 던졌습니다. 소영아,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우울해 보이니까 좀 웃고 다녀. 소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로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소영은 용기를 냈습니다. 진우야,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진우는 넥타이를 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힘들어, 소영아. 회사 일도 빡빡하고 엄마도 신경 써야 하고 좀 참아줘. 소영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고통은 어디에 호소해야 할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소영은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무언가 더 큰 일이 가까우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소영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소영은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늘 손님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누군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아침부터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소영도 덩달아 집안 구석구석을 닦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서 와, 유미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유난히 밝았습니다. 소영은 손을 멈췄습니다. 유미, 그 이름을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원피스에 우아한 미소를 띤 그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래, 우리 유미 얼굴 보니까 좋구나. 시어머니는 환한 표정이었습니다. 소영은 그런 표정을 처음 봤습니다. 자신에게는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미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영 씨. 맞죠? 저는 유미예요. 유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소영은 어색하게 악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우 오빠랑 대학 동기였어요. 어머니랑도 오래 알고 지냈고요. 유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계산된 느낌이었습니다. 소영은 본능적으로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진우의 은지도 곧 도착했습니다. 언니, 진짜 오랜만이다. 은지는 유미를 꼭 안았습니다. 소영에게는 한 번도 보이지 않던 친밀함이었습니다.
은지야, 내 아들 사진 봤어. 정말 예쁘더라. 그치. 다음엔 꼭 보여줄게. 언니가 진짜 올케였으면 좋았을 텐데. 은지의 말에 소영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그러게, 진우가 바보같이 헤어졌지. 소영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가 차를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유미는 능숙하게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췄습니다. 어머니 손맛은 정말 최고예요. 이 나물 무침 제가 정말 좋아했잖아요. 그래, 내가 좋아해서 오늘 특별히 만들었지.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소영이 만든 음식에는 한 번도 칭찬한 적이 없었습니다. 진우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유미야? 진우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어딘가 반가워 보였습니다. 오빠, 오랜만이야. 그래, 정말 오랜만이네. 두 사람은 잠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소영은 그 시선 교환이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식사 내내 화제는 유미 중심이었습니다. 유미의 직장 이야기, 유미의 해외여행 이야기, 유미와 진우의 대학 시절 추억. 소영은 투명인간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영아, 그릇 좀 치워. 시어머니의 지시에 소영은 일어났습니다. 유미가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유미야, 넌 손님이니까 그냥 앉아 있어. 시어머니는 유미를 막았습니다. 소영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유미는 자주 집에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유미가 올 때마다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고, 은지는 유미와 쇼핑을 다녔습니다. 진우도 점점 유미와 자주 연락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영은 진우에게 물었습니다. 진우야, 유미 씨가 왜 자꾸 우리 집에 와? 그냥 엄마가 부르시니까. 너도 불편하지 않아? 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영아, 유미는 그냥 옛 친구야.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 예민한 게 아니라 지금 나도 스트레스 많아. 제발 이런 걸로 싸우지 말자. 진우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소영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소영아, 유미는 참 괜찮은 애야. 너도 배울 점이 많을 거야. 네, 진우가 유미를 놓친 게 참 아쉬워. 그 말에 소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하시면 제가 어떻게 느낄지 생각해 보셨어요? 시어머니는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저도 사람이에요. 상처받는다고요. 그래서 내가 뭘 잘했다고 그래? 집안일도 서툴고 우리 아들 케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소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날 밤 소영은 혼자 울었습니다. 진우는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왔습니다. 소영은
남편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유미가 뿌리던 향수였습니다. 진우야, 오늘 어디 갔다 왔어? 회사 회식 왜? 그냥 물어봤어. 진우는 대답 없이 씻으러 갔습니다. 소도영은 알았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시댁은 이미 자신을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집에서 자신은 점점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무너지고만 있을 수 없다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 소영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그녀는 초음파 사진을 손에 쥐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아이를, 과연 자신이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 집에 돌아와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진우야, 나 아기 생겼어. 진우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기뻐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그게 다야? 우리 아기라고. 소영아, 지금 우리 상황이 아이 키울 만한 상황이야? 소영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부부잖아. 진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소영의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애는 낳아야지. 우리 손주니까.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손주는 반기면서 며느리는 반기지 않는 모순된 태도였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소영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진우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소영아,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뭐? 우리 그만하자. 이혼하자.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갑자기가 아니야. 나도 오래 생각했어. 우리는 안 맞아. 안 맞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을 안 한 거잖아. 소도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미 씨 때문이야? 그 사람 때문에 나를 버리는 거야? 유미는 상관없어. 우리 문제야. 거짓말하지 마. 내가 그 사람이랑 자꾸 만나는 거 다 알아. 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영아, 이렇게 싸우면서 사는 게 의미가 있어? 우리 둘 다 불행하잖아. 소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정말 열심히 살려고 했어. 나도 알아. 근데 사랑만으로는 안 돼. 진우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소영은 홀로 거실에 남았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소영을 불렀습니다. 은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소영아, 진우한테 들었어. 네, 이혼하는 건 니들 마음이지. 근데 애는 우리가 키울 거야. 소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애는 박씨 집안 손주야. 당연히 우리가 키우는 거지. 아니에요. 이건 제 아이예요.
은지가 비웃었습니다. 언니가 혼자 뭘 할 수 있다고? 돈도 없으면서. 그래도 제 아이는 제가 키워요. 시어머니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싸워도 넌 이길 수 없어. 우리가 경제력도 있고 양육 환경도 좋으니까. 소영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사람이면 우리 아들 잘 모셨어야지. 넌 며느리 자격이 없어. 소영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소영은 혼자 움직였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았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돈이 없었지만 무료 법률 구조를 통해 도움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양육권은 어머니에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싸워야 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법원 조정 날 소영은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진우와 시어머니가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미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한소영 씨, 아이를 키울 경제적 능력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지만 만들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소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일을 구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라도 하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이 아이를 잘 키우겠습니다. 상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양육 능력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아이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친가에서 양육하는 것이 아이에게 더 나은 환경입니다. 소영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아이는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제발 제 아이를 빼앗지 마세요.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결국 재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소영은 작은 원룸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듯 나온 그녀는 친구의 도움으로 겨우 방을 얻었습니다. 텅 빈 방에는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만 있었습니다. 소영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밖에 못해서.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한소영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진우 씨 측에서 과거 가정 내 무관심과 방임에 대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걸 활용하면 양육권 싸움에서 유리합니다. 소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소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그리고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고. 소영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긴다. 반드시. 판결문을 받아든 날, 소영은 법원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양육권은 한소영에게 인정한다. 손이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겼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지켜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잘 싸우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집도 필요했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준비해야 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소영은 작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였습니다. 배가 불러 움직이기 힘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손님, 여기 계산이요. 영수증 주세요. 소영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손님들은 그녀의 배를 보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소영은 괜찮다고 웃어 보였습니다. 새벽 5시 퇴근길. 소영은 거리를 걸었습니다. 겨울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손은 시렸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자신이 벌어온 돈으로 산 작은 빵 한 봉지가 가방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아기,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꼭 잘 살게 해줄게. 아이는 2월에 태어났습니다. 작고 예쁜 딸이었습니다. 소영은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안녕, 내 딸. 엄마가 너를 지켜냈어. 아이는 작은 손으로 소영의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 소영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육아와 생계를 동시에 해야 했습니다. 밤에 아이가 울면 달래고 낮에는 일을 나가야 했습니다. 잠은 늘 부족했고 몸은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소영은 동네 제과점 앞을 지나다 멈춰 섰습니다. 따뜻한 빵 냄새가 났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제빵사가 반죽을 치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도 언젠가 소영은 오래전부터 제과제빵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와 함께 빵을 굽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따뜻함과 행복을 아직도 기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영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제과제빵 학원. 학비는 부담스러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찾았고 신청했습니다. 한 달 후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합격이에요. 우리 딸, 엄마가 해냈어. 아이는 방긋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소영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학원은 새벽반이었습니다. 아이를 이웃 아주머니에게 맡기고 소영은 새벽 5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추운 겨울 아침 버스를 타고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식빵을 만들어 볼 겁니다. 강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영은 진지하게 반죽을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반죽이 점차 부드러워졌습니다. 한소영 씨, 손 쓰는 게 좋은데요? 재능이 있어요. 강사의 칭찬에 소영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칭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만든 식빵을 집에 가져왔습니다. 아이에게 작게 떼어 주었습니다. 맛있지? 엄마가 만든 거야. 아이는 빵을 오물오물 씹으며 웃었습니다. 소영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소영은 꾸준히 학원을 다녔습니다. 아르바이트와 학원, 육아를 병행하는 삶은 고됐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반죽을 치대며 그녀는 꿈을 키웠습니다. 언젠가는 내 가게를 열 거야. 그 꿈이 소영을 지탱했습니다. 자격증 시험 날, 소영은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3시간 동안 빵과 케이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우리 딸, 엄마가 해냈어. 제빵사가 됐어. 소영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도 까르르 웃었습니다. 자격증을 따고 소영은 작은 베이커리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정규직이었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소영은 매일 아침 빵을 구웠습니다. 한소영 씨, 이 식빵 정말 맛있어요. 손님들이 자꾸 찾으세요. 사장님의 칭찬에 소영은 뿌듯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소영은 돈을 모았습니다. 작은 가게를 열기 위한 자금이었습니다. 매달 조금씩 저축했고 정부 창업 지원금도 신청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소영은 작은 상가를 계약했습니다. 1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소영당. 가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오직 한소영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개업날 친구들이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동네 주민들도 하나둘 들렀습니다. 어머, 이 빵 정말 맛있네요. 케이크도 예뻐요. 다음에 또 올게요. 소영은 손님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그날 저녁 소영은 딸과 함께 가게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딸, 엄마 가게 어때? 예뻐요. 엄마가 최고예요. 아이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소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최고지. 우리 이제 잘 살 거야. 창밖으로 석양이 비쳤습니다. 따뜻한 빛이 가게 안을 물들였습니다. 소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가장 큰 싸움을 이겨냈으니까요. 3년이 흘렀습니다. 소영당은 동네에서 소문난 제과점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갓 구운 빵 냄새가 골목에 퍼졌고 단골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소영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사장님, 이 크림빵 오늘도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소영은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았습니다. 앞치마에는 밀가루가 묻어 있었고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가게 한쪽에서 딸 지우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5살이 된 지우는 엄마 옆에서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유치원에서 칭찬받았어. 그래? 우리 지우 대단한데? 응, 선생님이 그림 잘 그린다고 했어. 소영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우의 웃는 얼굴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엄마도 지우가 자랑스러워. 나도 엄마 자랑스러워. 우리 엄마가 제일 멋있어. 소영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가게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들었다가 멈칫했습니다. 시어머니 최정숙이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소영아, 어머니, 소영은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시절의 상처는 아물었습니다. 여기 내가 운영하는 가게구나. 네, 시어머니는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 진열장에 가득한 빵들, 벽에 붙은 손님들의 감사 메모. 잘 됐네. 감사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언가 말하려다 망설였습니다. 소영아, 나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말씀하세요. 미안하다. 그때 내가 너무 심했어. 소영은 놀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사과를 들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진우랑 유미는 결국 1년도 못 갔어. 유미는 진우한테서 원하는 걸 얻고 떠났지. 난 그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우리 가족을 대했는지. 근데 난 그걸 몰랐어. 시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정말 미안하다. 소영은 잠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원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원망은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저도 부족했어요. 서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아니야. 내가 너무 고집스러웠어. 진우도 지금 후회하고 있어.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안돼. 소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가 내 손주구나. 네, 지우예요. 예쁘다. 정말 예뻐.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소영아, 내가 할머니 역할을 해도 될까? 소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우를 생각했습니다. 아이에게는 할머니가 필요할 수도 있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지우를 위해서라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시어머니는 떠나기 전에 빵 몇 개를 샀습니다. 이 빵 정말 맛있겠다. 내 정성이 느껴져.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시어머니가 나간 후 소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소영은 지우와 함께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 누구야? 응, 옛날에 엄마가 알던 분이야. 착한 할머니야? 소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글쎄, 이제 착해지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 그럼 좋은 거네. 그래, 좋은 거야. 집으로 가는 길 소영은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석양이 거리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소영은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나 잘 살고 있는 거 맞지? 지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아니야, 그냥 좋아서. 소영은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지우는 까르르 웃었습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 지우. 그날 밤 소영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시어머니를 만났다. 사과를 받았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이미 나를 찾았다.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나 아내가 아닌 한소영으로 살고 있다. 지우와 함께 행복하다. 내 가게가 있고 내 꿈이 있다. 이것이 내 삶이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소영은 미소 지으며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영은 언제나처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반죽을 치대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 알 수 없다. 하지만 두렵지 않다. 나는 이미 가장 힘든 시간을 견뎌냈으니까. 오븐에서 빵이 구워지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따뜻하고 고소한 냄새였습니다. 소영은 오븐 문을 열고 빵을 꺼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빵이 빛났습니다. 완벽해. 소영은 빵을 진열대에 놓았습니다. 곧 손님들이 올 것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빵을 나눠줄 것입니다. 가게 문을 열며 소영은 중얼거렸습니다. 좋은 하루야. 오늘도 최선을 다하자. 햇살이 가게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소영은 환하게 웃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당당하고 자유롭고 행복했습니다.